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룰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제 고점이 나왔구나, 고점이 나왔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상승장에서는 급락이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의 형태로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생각보다 늦은 타이밍에 나와서 그런지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신고점 부근에 있는 종가들, 그리고 이때의 고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고가들을 쭉 연결해보면 어느 정도 박스권이 그려진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은 한 뭐 63,000달러 거기까지도 볼 수 있고 해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박스를 그리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단계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막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래에. 막 피라미드로 잡아야 된다, 신규분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기회에 항상 급락들 온다, 그런 걸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뉘앙스들의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잔소리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딱 부딪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딱 닥치면 그때가 돼서야 뭐 후회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아니 듣기 싫은 말 해봤자 조회수도 안 나오고 저에 대한 반감만 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말들을 제가 굳이 왜 하겠습니까? 다 이런 개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을 잘 갖추신 분들,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이 235의 형태로 잘 매수하실 분들은 사실 지금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도미넌스를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떨어질 모양으로 하고 있고,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 김프죠. 김프가 지금 보통 9%에서 8%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김프가 빠지는 장세가 어떤 시점쯤에 빠지냐면은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요. 그리고 얘가 또 눌려요. 반등을 하면 이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에 대한 되돌림이 좀 주면서 이런 식으로 막 횡보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처럼 겁주는 거 있죠. 이런 구간들. 요게 이제 보통 주말쯤엔 이렇게 될 건데, 그런 상황이 되면, 혹은 이게 반등이 빨리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말에 떨구는 상황이 되면, 요때 이제 주말에 도미넌스가 오르면서 업비트에서 자체적으로 알트들이 조정이 오는, 해외는 별로 안 빠지는데 업비트만 유독 빠지는 이제 그런 장세만 오면은 김프가 거의 다 빠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한 4, 5% 정도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보통 그 한 5%, 6% 이상 올라가면은 4%, 3%대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죠. 그러면 뭐 잡을 것들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알트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들도 좋고, 실제로 솔라나 많이 갔고요. 체인링크는 뭐 좀 더디지만 솔라나 뭐 니어 이런 애들 많이 갔었잖아요, 반등이. 세이도 지금 좋고, 그러니까 요런 애들 불수세미라든지 뭐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레이어 1, 뭐 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뭐 체인링크, 피스 뭐 등등 이런 애들도 괜찮고, 어쨌든 큰 시총의 애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 3호를 해야 돼요. 매매할 때 항상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야 되고, 범위는 여기서 한 20%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이 9%대까지 있으니까 이것만 빠져도 거의 9% 빠진다는 거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또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업비트에서 김프가 이렇게 꼈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애들은 지금 9%, 8% 또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신규 입장에서 이 장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들어왔던 돈도 빼겠죠. 아, 이거 내가 들어오니까 고점이네 이러면서 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회피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업비트를 등한시하고 있을 거고, 이 비트코인은 제가 상승장에 뭐라 그랬죠? 가격 조정이 오지 기간 조정의 형태로는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많아봤자 한 뭐 1, 2주 정도 온다고. 그럼 뭐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 견디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뭐예요? 견딘다라는 표현이 되게 웃긴데,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결국은 현금 비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현금 비중을 여기서 안 쓰더라도 30%가 있으면 떨어지면 이걸로 잡지 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버티게 되는데, 신규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 뽀모가 와서 제가 조심하세요 했는데 아유 저 또 원론적인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거 지금 달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꼴랑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24%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 꼴랑 9%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했을 때 바로 이거부터 지우고요. 상승장의 신고점 부근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급락의 패턴들이 나오는데 정말 자주 나온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가 신고점이죠, 맞죠? 여기 신고점 맞죠? 2017년 고점을 이때 뚫은 거니까. 그럼 2020년 12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보통 들어올 때는 2021년 2월부터 혹은 뭐 1월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2월, 3월, 4월 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 이때도 알트가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간 편이긴 하지만 2021년 이런 장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랑 비슷한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 조정이 얼마나 나오지 한번 보니까 여기까지 4월 14일까지 우리 얼마나 조정이 나왔는지 한번 보니까 신고점을 달성을 했는데도 얘가 조정이 어떻게 나오냐? 자 여기서 9.73%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8.61%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떻게 나오냐? 18% 나옵니다. 18%.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가격 범위 눌러주고 고점에서 여기 저점 찍으면은 27%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준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서 27%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반등 주고 또 떨어지죠? 여기서 얼마 나오냐? 바로 16% 나옵니다. 꼬리에서 또 떨어지죠? 얼마 나와요? 꼬리에서 떨어진다. 꼬리에서 떨어진다. 꼬리에서 17% 나오죠. 마이너스 17%. 여기서의 또 음봉들 또 계산해보면 6%, 여기서 또 계산해보면 8%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급락들은. 그런데 우리가 신고점이 돌파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 못하면 언제 매수 하며 맨날 올라갈 때마다 매수 할 거잖아요. 그럼 고정 때 또 겁내서 팔고. 그러니까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승장이 끝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또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뭐냐, 이럴 때 들어온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계속 무서워 이제 고점이야 끝났어 이거만 계속 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멘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락은 항상 오니까 뭘 들고 있으면 된다. 현금. 이걸 꼭 매수하지 않더라도 난 뭘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또 뭐예요? 매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다? 우리는 분할 매도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확정 수익을 항상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이 분할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갈 수 있다. 우리가 2차, 3차, 4차 목표가까지 혹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도 이 상승장에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박스권의 형태로 간다고 일단 보고 보세요. 지금도 이 부근에서 종가를 만지고 있죠. 추후에 뭐 더 떨어진다 그래도 일봉 25일선 정도면 많이 조정을 받은 거고, 더 조정 오면은 뭐 이런 데까지 떨어지겠지만 이거는 보통 상승장 중반부 많이 나오는 거고, 중후반부부터 거의 후반부는 7일선에서 보통 조정이 끝나지만 더 떨어지면 한 25일선 정도로 조정이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 제가 실제로 한번 틀어볼게요. 이동평균선 이것 빼고 다 꺼볼게요. 끄면은 자 여기서 지난장을 한번 볼게요. 지난장을 보면은 여기서 뭐 잠깐 떨어지는 구간들 있죠. 요때도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이 전까지는 급락이 나와도 이렇게 이런 데 닫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뭐 그 다음 이동평균선 가나? 그 다음 이동평균선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9일선까지 우리가 켜놓아 보면은 진짜 많이 떨어져도 54,000, 55,00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락이다 뭐 못 잡는다 조심해야 한다 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조심해 그런 얘기 했었냐?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조심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미노스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가 생각보다 잘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세요, 세이같이 이렇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솔라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봐줘야 된다. 대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이 김치 프리미엄. 이게 자체적으로 셀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김프가 만약에 4%까지 빠진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긴급 브리핑 형태로 먼저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저녁이나 이럴 때 또 시간이 되면은 영상을 또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멘탈 꽉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
걱정하지 마세요.